공공기관 채용은 채용 공고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교육을 플러스하고 경험 경력을 플러스하고 자격증 플러스하고 자소서 플러스하고 우대사항을 플러스를 해서 우대사항이 보통 10% 들어가거든요. 이걸 4개를 가지고 100점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20, 20, 10, 20, 30에서 100 만들고 우대사항에서 10%에서 총점이 110으로 만드는 구조일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엄청 꿀팁인데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공기업 취업이 어렵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나면 쉽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기업 취업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기업 취업 준비 소개하기 전에 공기업의 장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근로하는 근로자분들이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 다니시는 공기업 분들께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간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급여 수준도 민간 기업 평균 급여와 공기업 평균 급여를 비교하자고 한다면 공기업이 훨씬 높아요. 근데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랑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급여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공기업 취업 준비와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정도까지냐면 노동부에서 특강을 이제 요청할 때 했던 내용들이나 산업인력공단에서 강의 요청을 할 때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공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직원분들이랑 같이 공기업 취업 준비할 때 무엇들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지를 이제 질문하면서부터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우선은 공기업 취업 준비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채용 공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채용 공고. 제가 두 분께 작년 하반기 때 진행되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때 채용 공고를 이제 드렸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채용 공고가 약 22페이지, 23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라고 생각되는지 3가지만 제가 찾아달라고 했어요. 어때요? 주인님 뭐 찾으셨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저는 일단 채용 공고에서 제가 지원을 했을 때 자격이 되는지가 궁금했어가지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몇 명 뽑는지,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네, 채용 인원, 저를 어떤 과정으로 심사를 하는지. 심사 방법, 평가 방법. 연구원님은? 저는 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네. 두 번째로는 채용 절차. 채용 절차, 마지막으로는 필기시험. 이렇게 3가지를 봤습니다. 필기시험. 필기시험을 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필기시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건가?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좀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필기시험을 보냈습니다. 맞아요. 우선 채용 공고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가 빠졌어. 담당 업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채용 공고를 봐도 담당 업무는 봐야지. 왜냐면 담당 업무가 뭐고 자격 요건이 뭔지 따라서 내가 지원을 할 수 있고 못하고 그게 결정이 될 테니까. 그래서 담당 업무가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엄청 중요한데 여기에서 심사 방법, 채용 절차, 필기시험 이러한 방법들을 엿볼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무기술서라고 하거든요.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이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면은 첫 번째는 블라인드 채용 등 유의사항 안내라고 해서 우리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채용을 한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은 신분 정규직이다. 그 다음에 보수는 우리 알리오에 있는 공시자료를 보면 우리 급여를 알 수 있다 돼 있고 밑에 보면 담당 업무가 있어요. 담당 업무에 보면 직무기술서 별첨 1 참고라고 돼 있거든요. 행정직 6급 가급 하나만 출력했어요.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니까 보건의료의 보건, 보건지원 그 다음에 세 분류에는 병원 행정, 병원 안내, 보건교육, 의료시설 위생관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공과 관련돼서 경영기획, PR, 고객관리, 통계조사, 총무, 인사, 사무행정, 예산, 회계감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기획, PR, 고객관리, 통계조사, 총무, 인사, 사무행정, 예산, 회계감사 이게 어떤 전공을 나왔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라는 거죠. 첫 번째 담당 업무를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건 이제 엄청 중요한 건데 직무기술서에 보면 NCS 기반이기 때문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분류가 직무 개념이에요.
경영기획 업무를 한다, PR 업무를 한다, 사무행정 업무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첫 번째가 NCS 홈페이지에 가서 여기에 있는 직무기술서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따라가서 클릭을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NCS에서 본 미리 보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에서 환경 분석, 그러면 경영기획 업무를 하는데 PR 업무를 하는데 사무행정 업무를 하는데 어떤 전공이 필요한지,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직무와 관련돼서 담당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격 요건이 맞는지를 첫 번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은 채용 공고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직무기서를 보고 내가 이 직무를 할 수 있는 전공이나 교육을 받았는지를 첫 번째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여기 채용 공고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심사 방법 여기에다가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하나는 학교 교육이고 또 다른 건 직업 교육, 그 다음에 경험이나 경력, 자격증, 자소서, 우대사항 이렇게 평가를 할 거라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여기 채용 공고에서. 그러면은 이 교육에서 여기는 이제 학력이 철폐가 돼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직업 교육 가지고 경영기획 업무나 PR 업무나 사무행정 업무를 배워왔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거고, 학교 교육에서 관련된 전공자들이 배워왔다면 조금 더 작성하기가 더 쉬운 거고, 그래서 교육을 플러스하고 경험 경력을 플러스하고 자격증 플러스하고 자소서 플러스하고 우대사항을 플러스를 해서 우대사항이 보통 10%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4개를 가지고 100점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보통 30점이 넘지 않거든? 이게 한 30 정도라고 치고, 자격증도 중요한 한 20점 정도라고 치고, 경험 경력은 신입사원이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그렇잖아. 그러면 한 10 정도라고 치고, 학교교육, 지역교육에서 한 20, 이렇게 해서 20, 20, 10, 20, 30에서 100 만들고 우대사항에서 10%에서 총점이 110으로 만드는 구조일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자격증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자소서 배점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교육, 지역교육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이러한 차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서류심사에서 평가받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평가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가 될 때 내가 적어도 80점 이상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된 전공 아니면 직업교육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안 맞아버리면 여기서 점수를 못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NCS 홈페이지에 미리 보기에 환경분석에 들어가면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공과 교육이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라는 거죠. 엄청 꿀팁인데. 그렇죠. 어렵지 않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직무기술서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능력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능력 단위는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 업무가 세 분류인데 그 경영기획 업무의 세 분류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여기에서 사업환경 분석, 그 다음에 경영기획 수립, 신규 사업기획, 예산관리, 경영실적 분석 이렇게 쭉쭉쭉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능력 단위의 직무에서 세부 업무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업무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필요, 지식, 기술, 태도. 지식, 기술, 태도가 채용 과정에서 평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기획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있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평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에 필요한 지식을 보면 핵심 성공 요소, 기업 경영 자원, 산업 동향, 예산, 재무 관리 회계, 기업 경영 지원 등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개념 및 지식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식을 물어볼 게 뭐냐면 경영기획에서 필요한 핵심 성공 요소에 대해서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평가잖아요. 그러면 지원자분들이 충분히 답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네라고 점수가 될 거고, 답을 못하면 점수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인사 조직에 대한 개념 및 조직 운영, 교육, 평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교육학과를 나왔어. 그러면은 교육 과정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지식에 대한 평가겠죠.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경험들이 많이 없을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전공 과정이라든지 과제를 통해서 경영 환경 분석 기법을 활용해 본 케이스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실제로 써봤던 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수학 분석 기법을 활용을 했는지 다른 경영 기법을 활용해 본 사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어떤 부분이 힘들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자기가 배운 것과 맞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게 기술을 확인하는 거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지식, 기술들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한다면 면접 볼 때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 다음 태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업무 규정 및 일정 계획 준수, 원활한 의사소통 태도, 적극적인 정보 수집 자세,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 사고,
고객 서비스 지향 이런 것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 단체 생활하면서 업무 규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왜 노력이 필요했던 경험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조금 더 편법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규칙들을 지키고 그게 불필요한 규칙이었다고 한다면 개선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개선 제한을 했다. 뭐 이런 경험입니다. 여기에서 태도가 필요한 게 업무 규정 및 일정 계획 준수라는 게 그 조직에 필요하다는 건데 그 조직에 필요한 걸 갖추고 있으면서 그 조직이 잘 되기 위한 개선 제안까지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요하다고 한 역량들을 보유해버린 거잖아요. 적극적인 정보 수집 자세, 적극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잘 모르는 거 할 때.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걸 바탕으로 본인이 이제 판단해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안 해본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됐고 그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팀 과제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찾아봤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찾고 최적의 대안들을 이걸로 판단했다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그런 능력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냥 나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뭐 움직이든지 상관없어. 그냥 내 일만 하고 내 앞에 온 사람만 응대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을 봤더니 뭔가 좀 망설이고 있고 뭔가 좀 불편한 얼굴에 기색이 있고 하면은 내가 나가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뭐 도와줄 거 없냐라고 물어보는 이게 고객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미리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해소한다거나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얻기 위한 행동을 내가 한다거나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이 고객 서비스 지향 마인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식, 기술, 태도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필기시험. 필기시험에서 직업기초 능력. 여기 보면은 직업기초 능력에 의사소통 능력, 자원관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 능력, 조직의 능력 다 필요하다고 돼 있네요. 근데 여기에는 다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 여기 채용 공고에 보면 담당 업무 있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이 있고 여기 좋다. 우대면허 자격증, 입사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전직렬 공통으로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따면은 점수를 줄 거예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딸 거면 점수를 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격증이 만약에 20점이라고 했어. 여기 3급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2급도 있고 1급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면 한국사 검정 능력 3급이 있다. 그러면 3점이나 5점을 줄 것 같고 2급이 있다? 7점이나 10점을 줄 것 같고 1급이 있다? 15점을 줄 것 같아. 근데 10점을 넘기긴 좀 그렇긴 하겠다. 왜냐면 다른 자격증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 있으면은 20점 만점 중에 2급이면 5점, 1급이면 10점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고 싶다? 올 하반기에? 상반기에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 지원하면 돼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하반기 때까지 한두 개라도 따면은 여기 100점 만점에서 5점, 10점 더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다라는 거예요. 여긴 채용 공고에 어떻게 되면 채용될지를 답을 다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채용 절차 및 일정에 보면 공고 및 접수는 온라인, 서류 심사는 정량 정성. 여기 보면 자소서라고 하는 건 정성평가거든요. 그리고 자격증, 경험, 교육 이것들은 정량평가. 그것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 NCS 플러스 직무법이라고 돼 있어요. 법. 이건 뭐예요? 법은 뭐지? 일단은 NCS 지역기초능력 시험인데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60분인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초서에 있는 직업기초능력 8개 말고 여기에는 3개만 본대요. 의사소통 20문항, 수리 20문항, 문제해결 20문항. 이걸 60분 동안 본대요. 그러면 한 문항당 1분씩 치는 거네? 또 제2과목 직무시험 법률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행정직인데 지역기초능력 60문항, 의사소통 20, 수리 20, 문제해결 20 플러스 국민건강보험법 20문항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역기초능력은 쉽게 준비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나 해갈 수 있는 게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20분 동안 20문항을 친다라고 돼 있어. 여기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한테는 중요한 자료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 채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20문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점수가 남들보다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걸로 다 맞춰가지고 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언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서류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서류 합격 통보 받기 전에 이제 준비해버리면 너무 아까워버리니까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객관식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일까를 판단하고 준비하면 돼. 그냥 단답형으로 쓰는 것들은 이제 시험 문항이 안 나올 테니까 객관식 사지선다 이상으로 문제를 낼 만하다? 그러면 조금 유심하게 봐야죠. 인성검사를 또 보네요. 인성검사는 우리 지난 영상에 인성검사 합격하는 비법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시험이 있네요. 면접시험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본다는 거네. 그러면 지원자가 굉장히 많겠다라는 거죠. 뽑는 사람도 많고. 면접 장소는 본부, 원주에서 본다는 말이고, 면접 방법은 경험행동 면접, 상황 면접, 토론 면접 이 세 가지를 봅니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행동 면접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 상황 면접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 토론 면접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 이 경험행동 면접과 상황 면접과 토론 면접에서 주요하게 보려고 하는 평가가 뭔지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까지 다 할 수 있겠죠. 경험행동 면접이랑 상황 면접, 토론 면접은 다음에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지금 공기업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많이요. 많이 돼요? 네. 심사 방법 쪽에서 교육 점수가 학교 교육 20, 직업 교육 20 합쳐서 100점이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학교 교육도 듣고 직업 교육까지 들은 사람은 40점을 먹고 들어간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교육 전체 점수가 40점이라고 했을 때 학교 교육은 20이 맥스일 수도 있고 직업 교육 20이 맥스일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이 제도가 처음에 나왔던 게 2015년, 16년도부터였는데 그때 당시는 직업 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4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한 30점, 이게 한 10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기간별로 아직도 이게 유지되는 기간들도 있고 직업교육도 너무 좋더라라고 하면서 직업교육은 요즘에 엄청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직업교육을 비중을 반반씩 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게 고등교육법에 보면 2학점짜리는 30시간이고 3학점짜리는 45시간이에요. 최근에는 지역교육이 300시간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대학교 전공 수업보다 직무 관련된 교육을 더 많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학교 교육을 전공을 나왔으면서 직업교육을 들으면 유리하다. 학교 교육은 그 전공이 아닌데 직업교육만 딴다? 그러면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바꿔가지고 이제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전공 바꿔서 첫 직장을 구하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 특히.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공기업 취업 준비의 핵심에서는 채용 공고에 모든 방법,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자격요건, 채용 인원, 심사 방법, 채용 절차, 필기시험, 면접시험 이런 이제 방법과 안내들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보면 NCS 분류 체계가 첫 번째로 있는데 그 세 분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직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맞나 확인을 할 때는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세 분류에 대한 미리 보기 클릭을 하면 한 15페이지, 20페이지 넘어갈 때 이 환경 분석이 나올 거예요. 내가 받은 수업이 이 직무와 맞는지를 매칭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NCS 홈페이지 직무기술서 보면은 경영기획 업무 있고 PR 있고 고객관리, 총무, 인사, 사무행정, 예산, 회계감사 이렇게 있는데 재무회계학과 나온 사람은 예산이나 회계감사가 맞을 테고 총무인사 쪽은 사무행정이나 인사조직학과 나온 사람들이 맞을 테고 기획사무는 경영기획, PR, 고객관리니까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맞을 테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직 가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보건의료 쪽, 그 다음에 경영학과, 행정학과, 그 다음에 인사조직학과,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재무회계학과 이런 사람들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이 이거니까 이거와 관련된 한두 개만 걸리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전공 분류가 한 4-5개 정도는 여기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직무 중에 한두 개만 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정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공기업 갈 때 중요한 거 있죠? 예산에 대한 자립도, 매출이 있는 공공기관, 세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은 급여가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급여가 높은 이유는 전기를 팔기 때문에, 마사회가 급여가 높은 이유는 경마장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가 높은 이유는 직장인이 내는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보험기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급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대규모 공공기관이고 그 다음에 능력 단위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필요 지식, 기술, 태도. 지식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기술 내가 배운 지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태도 같은 경우에는 나의 경험에서 어떤 태도가 내가 있었는지를 미리 좀 고민을 해보고 준비해놓으면 좋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서 지역기초 능력 몇 과목 보는지 확인하면 좋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공공기관 채용 쉽죠. 다 알려주니까. 근데 민간기업은 안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점수가 배점이 되는지 여기는 다 알려주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프였습니다.